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처음에는 좀 따뜻했으나 하지만 갈수록 시원치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 도지를 또 띄웠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여기서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는 가져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의 경제 소식 뭐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2380에서는 사라. 오늘 증시는 조금 오르나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약세장의 특징이죠. 처음에 올랐다가 쭉 빠지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강후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약세장의 특징.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루 종일 박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며 2380 이 정도 라인이겠죠.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해야 되지만 혹시나 거기까지 하락한다면 그게 진짜 기회다,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과거 2005년 이후 적정 PBR을 구했을 때 항상 10% 하향 이탈하면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2380 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2005년 이후 이런 경우에 무조건 매수를 했다면 1년 후에 수익을 볼 확률이 무려 7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만약에 2380에 매수한다면 1년 후에 수익을 볼 확률이 무려 4번 중 3번이나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20% 하향 이탈하면은 그 정도면 한 2100 정도 라인 되겠죠. 그 정도까지 혹시나 내려갔다, 그때 만약에 매수했다, 그렇다면 수익 확률은 100%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호로 코스피 지금 정도 라인이면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팔기에는 늦었다 라고도 볼 수 있으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등에 성공해 주겠구나 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코인 앞으로 큰 이벤트 많아요. 저 ETF 승인만 지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큰 이벤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쓱 보도록 할게요. 일단 3월 연준이 혹시나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호재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 코시국 때 코인이 급등했던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4월이 되면 이거 크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미국 대선, 이때도 대선 주자의 이제 코인에 관련된 스탠스, 여기에 따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이벤트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 그걸 기대하고 한 2, 3월부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사야 될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ETF,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나? 출시가 되고 3거래일 만에 유입된 금액이 무려 9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조금 이상한데요. 블랙록은 7억 달러, 피델리티는 5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아니 길이 그러면 뭐 12억 달러가 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은 약 11억 달러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이거 어떻게 방금 승인받았는데 뭐 그렇게 유출이 되냐? 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기존에 있던 28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그레이스케일이 ETF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규모 탈출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1억 달러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펀드 규모가 280억 달러라 야, 이거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ETF 출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코인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은 아마 1억 원을 곧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나 나중에 투자를 시작하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성 AI폰 공개. 지난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 길이 또 살짝 보고 잠들었는데요. 자, 갤럭시 S24는 AI가 탑재된 전세계 첫 AI 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화 중 실시간 통역,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전화라고 생각하고 기르분들이 지금 전화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바로 제가 딱 말이 멈추는 순간 그때 통역을 해서 바로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언어도 무려 13개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통역을 하려면은 결국은 뭐 팝하거나 그런 데다가 복부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AI폰은 그냥 바로 한 1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초 만에 그 밑에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고, 내가 이제 한국어로 적어도 1초 만에 영어로 바꿔서 전송을 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SNS, 유튜브 등에서도 동그라미만 그리면은 AI가 알아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클 투 서치.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뭐 사진 같은 걸 봤는데 거기는 소파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동그라미만 딱 치면은 알아서 그 결과를 비슷하게 생긴 거나 아니면 뭐 똑같이 생긴 거, 똑같은 제품, 그거를 검색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이것도 당연하겠죠. 글이나 메모를 요약 정리해 주거나 회의록 형식에 맞게 변환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며 전작과 크기는 동일하지만 베젤은 줄어 디스플레이 크기는 더 커졌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예약 구매가 시작합니다. 아마도 히릿이 이번에 하나 살 것 같은데, 혹시나 써보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영상으로도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증시는 안 좋지만 자, 미래는 좋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 첫 번째 기계의 힘이겠죠. 그래서 KB증권은 올해 1분기 S24의 판매량이 작년 S23보다 무려 66%나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며, 첫 AI폰이라는 타이틀이 판매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스마트폰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할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목표주가 9.5만원 여전히 외치고 있고요. 최근 들어 3전 이렇게 하락한 거는 당연히 기회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말까지만 가면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일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고 꿋꿋이 내가 잘 투자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녀석도 대박이죠. 무려 2배에 가까운 하이닉스 목표가가 등장했습니다.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의 목표가를 23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최근 들어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디램 가격은 10월부터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을 봐도 수요가 공급보다 4% 정도 많을 것으로 본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내년은 반도체 해다 이 얘기 계속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상 실적을 보면은 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구조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참고로 최근 4년간 흐름을 보자면은 5조, 12조, 6조, 마이너스 8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단 구조만 하더라도 21년에 찍었던 그 실적에 거의 육박하는 걸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여기 오탄입니다.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15조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거 실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이닉스의 최고 주가가 15만원이죠. 그거는 당연히 넘겠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주가가 하락해서 조금은 마음이 좀 안 좋지만, 하지만 이게 또 기회라는 거 곧 증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파키스탄, 이란에서 폭발음이 전 세계가 전쟁의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핵전쟁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에서 폭음이 들렸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파키스탄군이 공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 이란이 파키스탄에 위치한 이란의 순위파 무장조직 근거지 여기를 미사일로 공격한 바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여전히 할부금리는 비싸요. 최근 주담대 등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자동차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면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6%에서 8% 정도의 금리를 받고 있고, 캐피털은 6.5에서 9% 정도의 금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비싼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안 그래도 차값도 비싼데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내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를 사는 것보다 택시를 타는 게 더 싸다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판매가 조금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고 올해 금리도 한두 차례 하락을 해준다면은 곧 비인기 차종에서는 제로 금리라거나 더 낮은 금리의 차량 대출도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차가 너무 급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스트리머 대이동. 트위치가 다음 달 철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트위치 스트리머들과 시청자들이 지난주 치즈직과 아프리카TV로 대거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트위치의 최고 시청자 주는 전주 대비 8만 명이나 감소한 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4만 명이 증가한 35만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며, 한편 치즈직도 3만 명이 증가한 11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나가서 아프리카와 치지직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절대적인 채널 수 면에서는 치지직의 증가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치지직은 네이버 방송 플랫폼이죠. 여기에 최고 방송 채널 수는 521개이며 아프리카는 167개로 많은 트위치의 스트리머들은 치지직을 선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억측 자제해주세요. 뉴로메카의 주가가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쭉 올랐다가 쭉 빠지는 완전 난리가 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대기업으로 인수합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문이 돌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랐는데 하지만 뉴로메카에서는 그거를 부정하며 주가가 바로 되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에서 한 SI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표현이 투자가 확정되었는데 그게 포스코다 이러한 소문까지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랐지만 그런데 오늘 뉴로메카는 섣부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 대기업의 투자 유치 확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전혀 없다. 요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뉴로메카의 주가는 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하지만 이제 또 K 주식트 이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뭐 합병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미 정부는 돌대로 다 돌았던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출산 대책 발표 기대가 오늘은 장 초반부터 이제 저출산 관련주가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관련 공약 발표가 나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디서 하나 봤더니 여야 모두 또 오늘 같이 발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받았다고 하며 아침부터 대표적인 뭐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로투세븐 이 친구는 20% 넘게 급등하다가 이제는 또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으로 마감됩니다. 다음입니다. 신세계건설 이마트가 살려줄게. 최근 부동산 PF 걱정에 함께 등장했던 신세계건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왼쪽에 보다시피 완전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중에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마트가 너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신세계건설은 이렇게 상태가 나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동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바로 대구죠. 대구에서 크게 물렸다고 합니다. 무려 7개에서 8개의 사업에서 물린 상태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은 신세계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상당수가 미분양인 걸로 현재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세계건설의 브랜드는 바로 빌리브인데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건설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나 같이 어려운 이마트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도와줄게 이러한 얘기가 현재 나온다는 소식.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건설은 오늘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하지만 이마트 주가도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죠. 소고기보다 오히려 이마트 주가가 더 쌉니다. 과연 둘 다 윈윈 하면서 주가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브랜드 1위. 현대그룹의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지난 한 달간 국내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브랜드 평판 지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점수를 평가하는데 힐스테이트는 브랜드 평판 지수 416만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1월 기준보다는 6%가량 하락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2위가 누군가 봤더니 프루지오가 2등이었으며 3위는 HD 현산의 아이파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날씨 때문에 난리.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카고에 한파가 덮치면서 전기차들이 전부 다 먹통이 되는 상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며 운전 중이던 전기차가 갑자기 방전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충전을 하려고 충전소를 찾으면은 대기 시간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지 사람들은 이를 보고 전기차 무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배터리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인해 LFP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터리가 특히 추위에 취약하다 보니까 시카고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추운 나라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구나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에서 한파가 닥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가 나왔습니다. 일진전기 등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네요. JYP 대주주 매수갑니다. 개인적으로 JYP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좋습니다. 항상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JYP 슈카월드에 나와서 돈만 있으면 내 주식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자 50억을 장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JYP의 지분은 15.22에서 15.37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회사에 대한 믿음을 또다시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장중에 공시가 나오며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다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겠죠. 하지만 대주주 매수 틀 얼마 지나지 않아 야, 그때가 저점이었네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JYP는 어떤 부분 때문에 JYP 엔터를 이렇게 50억이나 매수했는지, 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클라우드 전쟁 본격화. 생성형 AI가 불을 지피며 클라우드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2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서버, 하드웨어 운영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시작하며 더 급격히 성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기업의 15%가량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27년에는 70%까지 올라온다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관련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사들은 더욱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멀티모달 기능도 추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클라우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입장벽 또한 높아지고 기존의 업체들이 더 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이버, KT, NHN 이 세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서는 이 친구들보다는 미국인의 주식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미 국내 민간 시장을 아마존, MS, 구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클라우드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규 원전 짓는다. 정부에서 신규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돌았습니다. 에너지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확정된 내용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한수원 또 체코와 폴란드에서 신규 원전 세일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규 원전 사업 수주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당연히 원전주 살짝 빨간불 보여주겠죠. 앞으로 급등까지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